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 2월에 열린 CES라는 전시회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IT 박람회인데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딱 한 문장이었어요. HBM 우리가 독점합니다. 당분간 아무도 이걸 못 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AMD, 인텔 같은 경쟁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투자자들까지 긴장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HBM이 뭐길래 젠슨 황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HBM 전쟁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HBM이 뭔지부터 말아야겠죠? HBM은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도로는 차선이 2개,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4차선, 6차선, 심지어 8차선까지 있죠. 당연히 더 많은 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메모리는 데이터를 천천히 조금씩 전달하는데 HBM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마치 8차선 고속도로처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AI 기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써보셨죠? 이런 AI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어도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이 없어요. 마치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타이어가 자전거 타이어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HBM4라는 최신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HBM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고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기술 패권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젠슨 황이 어떻게 HBM을 독점할 수 있었는지 볼까요? 엔비디아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엔비디아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몇 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HBM4를 싹 다 예약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AMD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은 최신 HBM4를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구형인 HBM3를 써야 해요. 여기서 잠깐. HBM3와 HBM4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전문가들은 성능 차이가 약 30에서 40% 정도 난다고 말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별로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요. AI 업계에서 30% 차이는 엄청난 격차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최신 육상화를 신고 있고 여러분은 10년 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AMD성, 인텔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2026년, 2027년에 나올 자기들 제품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엔비디아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 HBM4를 어디에 쓸까요? 바로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합니다. 베라 루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AI를 돌리는 초강력 컴퓨터 칩이에요. 데이터 센터에서 챗GPT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핵심 장비죠. 이 베라 루빈 한 대에 GPU가 2개 들어가고 HBM4 메모리가 무려 16개나 들어갑니다. 숫자로 들으면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메모리가 보통 8GB, 16GB 정도죠? 그런데 베라루비는 수백 기가바이트, 심지어 테라바이트 단위의 초고속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 컴퓨터로 하루 걸릴 작업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후속 모델인 루빈 울트라도 준비 중인데요. 이 모델에는 HBM4가 24개나 들어갑니다. 24개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챗GPT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르고 똑똑한 AI가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챗GPT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배 더 똑똑해진다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진 AI가 여러분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HBM4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HBM 시장이 얼마나 크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숫자를 잘 들어보세요. 2023년 HBM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30조 원으로 두 배가 됐어요. 2025년에는 5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됩니다. 여러분, 1년에 시장이 두 배씩 커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성장세인지 아시나요? 이건 역사상 손꼽을 만한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시장의 약 8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가 약 30%, 미국 마이크론이 약 20%를 점유하고 있어요. 즉, 한국 기업 둘이서 전 세계 시장의 80%를 먹고 있는 거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불량품 없이 정상 제품을 만드는 비율이에요. SK하이닉스의 HBM 수율은 90%가 넘습니다. 삼성도 좋지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죠. 수율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개를 만드는데 90개가 정상이면 90개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율이 70%면은 70개밖에 못 팝니다.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만 봐도 영업이익이 수조 원대예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 한국은 지금 전 세계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만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와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물이 넘치면 아래로도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흘러내릴까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면 직접 고용만 수천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기술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식당, 카페, 편의점도 생기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나 삼성이 있는 화성시를 보세요.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체감하실 겁니다. 둘째, 세금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서 복지, 교육, 인프라에 쓰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거죠. 셋째, 환율이 안정됩니다. 반도체를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죠.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나 수입품 살 때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넷째, 국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죠. 쉽게 말하면 삼성과 SK가 잘 되면 우리 동네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월급도 오르고 나라 전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세 가지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위협, 수익 구조의 한계. 한국 기업들은 HBM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설계는 아직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설계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페라리를 조립하는 기술은 뛰어난데 페라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건 이탈리아 본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외국 기업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100%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는 구조죠. 두 번째 위협. 중국의 추격. 중국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국가 목표로 정하고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이 격차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중국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섭게 따라잡았어요.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모두 그랬죠. 세 번째 위협. 미국과 일본의 견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칩스 액트라고 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TSMC와 협력해서 일본 내 공장을 짓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죠.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는 지금 1등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인재 확보. 반도체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소협력사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반도체 전공자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하고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반도체 업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해요. 둘째, R&D 투자 확대, 연구개발에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중국이 무섭다고 했죠? 중국은 R&D에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특히 설계 기술, 차세대 공정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해요. 단순히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해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넷째, 생태계 구축. 대기업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태계예요. 삼성, SK 같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장비를 만드는 회사,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 모두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상생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째, 국민적 관심.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국민들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치인들도 국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는 예산을 더 배정하고 정책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벌써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기업, 정부,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였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6년 CES에서 젠슨 황이 던진 HBM 독점 선언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반도체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이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간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HBM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한국 기업들은 그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미국과 일본의 견제, 수익 구조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이 왜 중요한지, HBM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들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 한국 반도체 파이팅!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합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